자, 보시죠, 여러분들. 오늘 그 첫날입니다. 첫날인데요. 아마 교재가 준비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교재가 준비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교재 어떻게 할 거고, 설명이랑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이랑 다음 시간까지 그 개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본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또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선생님 책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요. 좀 이제 우리 그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 제 강의 중에서 가장 많이 구매가 되고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제 생기초 영어와 파보카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인데, 우리나라 이제 선생님이 공무원도 하고 뭐 토익도 찍고 뭐 이러고 있는데요. 좀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인강 쪽을 많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강사다 보니까. 너는 웃지 마. 알았어? 보시면요, 되게 재밌어요. 총 4개 파트거든요? 4개 파트인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 내가 이제 생기초 영어를 만들어 놨던 이유도 그런 건데요. 이제 보통 보시면요, 문법, 영어를 갖다 나누게 되면,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듣기. 보통 이렇게 크게 4가지 영역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시험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에다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물론 이 독해는 구문도 들어가고, 이제 정통법도 들어가고, 직독, 직해,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독해라는 건, 우리가 정통독해법에서도 한번 얘기했겠지만, 자기가 맞는 스타일로 가시면 돼요. 뭐가 진리가 없어. 어차피 글을 읽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여러분들 책 같은 거 읽으실 때 그런 거 있잖아. 뭐라고 그러지? 우리 정독법도 있고, 속독법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글의 취지라든지 의미를 알아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독법 이제 선생님이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뭐 직독법,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의미 독해도 있고, 뭐 그 구조 독해도 있고, 단락 독해도 있고, 막 이름 무지하게 붙여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4가지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현재 이제 보시게 되면요, 가장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얘잖아요. 그잖아요. 얘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휘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도 알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엔 듣기라는 것은 원래 좀 따로 있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퍼센테이지를 놓고 본다면, 현재 이제 입시랑 이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뭐 독해가 70에서 75%라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얘가 이제 30에서 뭐 25% 뭐, 이거 하도 이게 정책이 많이 바뀌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도 매년. 어쨌건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현재 이제 문법이라는 건 적게는 하나, 많게는 2개예요. 그죠? 어휘라는 건 이건 전반에 깔려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생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도 그렇고, 학원을 다닐 때도 그렇고, 가장 많이 필요로 게 이 4가지 중에서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 이 4가지 중에서? 뭐를 제일 많이 애들이 원하는 것 같아? 생각해 본 적 없어? 생각해 본 적? 아니 이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 이 쌍놈 새끼들아. 아니 너희들 의견을 그냥 물어보는 거야. 문법이랑 독해랑 어휘랑 듣기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출제율이 가장 낮은 게 문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휘가 사실은 이 전체에서 가장 제일 필요하잖아요. 어휘 많이 알아야 되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 강의를 보게 되면 뭐 토플도 그렇고, 토익도 그렇고, 공무원 영어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뭐 중학교 뭐 다 업내에서 이 인터넷 강의 이 외국어 영역의 그 매출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봐요. 생각 이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보게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100으로 잡읍시다. 100으로 잡으면요,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파트가 어디인지 아세요? 문법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전 매출 있잖아요. 이걸 100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100이라고 보면요, 문법이요 거의 70%예요. 한 문제 나오거든? 근데 제일 많이 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런 것 같아. 저도 이제 숫자 알러지가 있거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90%가 수학 알러지가 있잖아. 수학 보기만 해도 싫은 거. 영어도 별로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머야, 그래머.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를 갖다 처음 시작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이상한 공식이 있어요. 영어를 처음 하려고 그러면 문법을 찾아요. 좀 어폐가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영어를 처음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어휘를 갖다가 이게 뭐냐면은 어휘를 이게 어릴 때부터 주입식 공부를 막 해서 그래. 그러니까 어휘는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어휘 강의를 잘 안 봐요, 애들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터넷 강의 선생님 중에서 어휘 강좌가 가장 많이 파는 사람이 저예요. 내가 어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애들이 어휘를 잘 안 봐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하죠. 영어로 샤블이라고. 한국말은 삽질한다 그러죠. 정말 엄청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파워보컬랑 스코어를 만든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만들 건데 이건 거의 잘 안 해요. 듣기도 잘 안 해요. 난청들 아니면 잘 안 해. 사실 이 듣기가 문제가 있다는 건 듣기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휘예요, 사실은. 사실 어휘입니다. 영어가 안 들려요 막 이러거든요. 뜻을 모르니까 안 들리죠. 여러분 백날 한번 24시간 내가 한번 틀어줄 테니까 나중에 들리나 보세요. 들리긴 들리다 뜻을 몰라요. 뭐 아랍어 틀어드리면 막 이러면요, 이거 막 계속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논리가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영어 듣기 공부도요 정말 웃겨요. 선생님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 반대예요 지금. 발음을 해야 들리는 거거든요 원래. 그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바꿔주고자 하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거 전에 이제 생계초 영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탈 잉글리시예요. 전반적인 영어의 개념을 좀 설명하는 건데, 너무나 많은 한국 학생들이 문법으로 출발을 해요. 이게 문법을 모르니까 자기가 영어를 모른다는 착각을 해. 잘못된 접근이거든? 그러니까 그래머는 상당히 필요해요. 정확성을 위해서는 되게 필요한 거는 맞고, 여러분이 실상적으로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머는 당연히 필수예요. 한간에 보면은 영어 문법 필요 없다. 어쩌고 퍼큐라는 얘기. 내가 퍼큐라고 했습니다. 걔네들 단단히 미쳤죠. 왜? 여러분들 지금 진학 목표가 뭐예요? 대학이죠. 대학이 뭐 하는 곳입니까? 개념의 논리화를 시키는 과정을 가는데요. 형이상학적인 걸 글로써 설명하면서 이론을 만드는데요. 거기에는요 정확한 구조로 글을 써야 됩니다. 회화처럼 문법 파괴적인 게 아니에요. 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고학력 취업수록 그래머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마치 이제 이게 저학년이면서 문법을 아주 우겨넣어버리니까 애들이 여기서 학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해 학문이 아니라 암기 학문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주 더러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들? 그냥 if 나오면 무조건 좀 문제 잠깐만 닫아줄래? 왜 들어올 때 문을 안 닫았어? 그렇게 꼬리가 길어? 저 종이 하나만 펴놓으세요. 그리고 개념 설명. if 나오면 가정법이고요. b 플러스 pp 나오면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디 갔어? have 플러스 pp 나오면 시제고요.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실상적으로 이래요. 이걸 배웠던 취지가 뭔지도 모르고, 이건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거든. 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법을 갖다가 문법편만, 인간 듣는 학생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문법편만 들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걸 하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머 편이 아니라 베이직 잉글리시 생기초 영어를 꼭 듣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배가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우리 준전에 생기초 영어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생기초 영어가 끝났을 때 내가 100% 이해해라. 100% 이해했으면 100%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상에. 외국어를, 우리나라 언어도 아닌데 어떻게 100%를 이해를 해요? 제가 원하는 건 50%, 60%만 돼도 돼요. 그래 놓고 아마 이제 여러분 생기조 용어하실 때 느끼실 거예요. 들을 때는 잘 이해가고 뭘 하는데 뭐 이게 적용도 잘 안 되고 좀 이게 좀 막연해요. 당연하죠. 개념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라마편이 들어가는 거야. 좀 더 탕탕이 다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기조 용어에서 50%를 했다면 여기서 이제 그라마편에서 이제 한 20%가 더 증가되는 거예요. 누적으로 70%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독해법이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결국 문장까지 이제 답을 찾는 문제까지 해서 100%의 완벽한 개념. 제가 이걸 추구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 가서 터플 토익이거나 탭스거나 뭐 여러 가지 공인인증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시험도 여러분들이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야. 똑같아요. 구조는. 지금 잘 배워두시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선배들도 지금 좋은 결과가 된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대학교 가게 되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수능 다음날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끝나는 다음날부터. 어떻게 하겠어? 그때부터 공부를 해? 아니잖아. 그때는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쭉 노는 거예요. 한 4개월간 계속 놀아. 할 게 없어. 그럼 이제 뭐가 돼요? 머리가 백지장이 돼. 그래서 애들이 이제 다시 대학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다시 보는 게 생기조 용어를 또 다시 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떠오른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들어가고 이렇게 똑같은 거리를 하는데, 그만큼 이거는 대학이건 어디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법이다. 그래서 난 문법이 약해. 그래서 문법을 딱 갖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기조 용어를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들으셔야 효과가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진짜 재밌어요. 우리는 영어에 사실 문법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문법이 잘못된 게 아닌데, 그리고 또 문법이 잘못됐다 치더라도 그게 암기식으로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꾸.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개념적으로 한번 크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디테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요, 요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책을 갖고 계신 분은 목차를 한번 봐주십시오. 목차를 보시면 이제 처음에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인데, 말씀을 드릴게. 기본 개념인데 이 부분이 앞쪽에 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은 절대 그걸 읽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죽어도 안 읽어요. 우리 생기조 용어 빨간 책 보시면 알죠? 한글로 뭐가 막 적혀 있어요. 그죠? 그거 생기조 영어 있죠? 그래머 말고 생기조 영어 정말 제 자식 같은 놈이에요. 거기에 있는 한글 있죠? 제가 일일이 다 워드친 거예요. 그건 조교거나 누가 할 수가 없어.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근데요, 어떤 새끼들 한 번도 안 읽어요. 글이 많으면 안 읽어.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 분명 안 읽어요. 그래서 이거를 빠른 속도로 제가 개념 압축을 해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영문법 도표 있지? 그 다음에 영문법 도표가 있어. 그거 있죠? 그거 넘겨봐. 파트 1. 그거 넘겨봐. 거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막 써있고 막 예시가 나와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절대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다 정리를 한번 해줄 거예요. 제 것만 들으시면 돼. 오케이? 제 것만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향이 있으면 본 문제 풀면서 한 번씩 접근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돼 있냐면, 이제 사실 요게 가장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골경문법, 저는 이제 골경문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문법은 들어봤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잡힌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문법 문제를 푸는 걸 내가 보게 되면 이제 골 때린 거예요. 문법 문제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밑줄형 문법이에요. 밑줄형 문법 제일 싫어할걸? 이렇게 밑줄 친 에이, 너희들 이게 A 해놓고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건 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 그렇잖아. 왜냐면 선택지가 1, 2, 3, 4, 5번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뭐 to go, 그 다음에 to go, 또 to go 이렇게 되고 going 이렇게 돼 있잖아. 그잖아 너희들.
그럼 너희들은 이거 뭐 푸는 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어떻게 A, B, C 뭐 이렇게 있었을 때 딱 보자마자 4번, 5번 삭제잖아. 확률과 통계 조합을 하잖아. 보통 그러잖아, 너네. 이거 정말 너네 생각해서 많이 하는데 웃기네.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도 뭐 찝쩍거릴만 해. 근데 이건 정말 느닷없거든? 밑줄을 긋단 말이야. 그럼 옆에서 이렇게 문제 푸는 걸 내가 봐요. 응? 그러면요, 최소한 또 이거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해 주시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문제에 보통 1분 30초를 주잖아요. 그럼 사람이란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1분은 봐줘야죠. 어떻게 단 10초 만에 3번 딱 이럽니까? 옆에서 딱 보고 있으면 웃겨요. 그래서 너 왜 3번 했니? 딱 이러면 뭐라 그래요? 가장 안정적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죠. 뭔가 이게 치우침이 없어. 보통 찍기 하면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 찍기 하면요, 1번 찍는 애들 강심장한 이건 없어. 1번, 5번 거의 안 찍을걸? 대부분 2, 3, 4에서 하는데 3, 4번이 좀 많죠. 우리 민족이 좀 3, 4번의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답답하죠. 그런데 여기 밑줄 문법에서 보시게 되면 개념들이 없으니까 제일 멍청한 애들이 이제 밑줄 보고 푸는 거예요, 애들이. 그 표정들이, 야, 이거 미친놈들이 밑줄 보고 푼다 그러면 애들이 뜨아요. 그럼 선생님 밑줄 보고 풀지 뭘 보고 풀어요? 이 밑줄은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문장에서, 자, 생기초용에서 내가 얘기 드린 게 있습니다. 생기초용에서 영어의 생명은 뭐죠? 자리예요. 결국 문법이라는 건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 구조가 되려면 반드시 이 문장상에 있는 동사와의 연관관계에서 푸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맞았다 틀렸다를 따지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밑줄만 보고 딱 해가지고 뭐 3번하고 4번하고 너 4번 왜? 너 4번 왜 써? 그러면 딱 뭐라 그래요? 본 듯해요. 뭔지 모르지만 이게 있어요. 느낌이 왔어요. 뭐 이따 얘기나 해. 사실은 문법이라는 건요, 오히려 제일 힘든 파트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입시에서 제일 힘든 파트가 사실 빈칸입니다. 빈칸이 제일 힘들어요. 빈칸은 왜 힘들죠? 졸라리 박혔어요. 근데 선택지도 모르고 선택지를 해보고 해봤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 정답 낭비, 점수 낭비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 사실 문법은 깔끔해요. 아이씨, 나도 모르지만 저 새끼들도 모를 거야. 그런 식의 마음의 안정을 갖고 이제 가죠. 빨리 가버리는데 이거는 회피의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히 전략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확합니다. 답이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한 구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다음에 80%의 문법 문제는요, 가끔 보면 이걸 해석을 해서 풀려고 그러는데 그 진짜 답답한 소리예요. 가끔 제가 영어 선생님들 강의하는 거 들어보거나 뭐 하면 해석으로 의미로 해서, 야, 그렇게 해석이 될 거면 뭐하러 이게 문법 강의를 듣겠냐? 지가 다 되는데? 아이, 그렇잖아요. 80%는 구조예요. 영어의 생명은 자리라는 그 원칙과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골격 문법, 그 다음에 축제 빈도수가 가장 영어 전반에 걸쳐서 갖춰야 되는 구조, 가장 대표적인 구조 8가지 또는 9가지를 여기서 배우게 될 거고 도표로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전 문제인데, 뭐 요 사이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는 이제 뭐 이 골격 문법 외에 조금 더 부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들어와요. 그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실전 문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파트가 이렇게 돼서 제일 많이 힘을 쓰는 건 요겁니다. 요걸 힘쓸 거고, 그 다음에 차후에는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그냥 풀어버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시게 되면 생기초 영어와 이 생기초 그라마를 갖다가 같이 가시게 되면 어느 정도는 탄탄한 내공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아마 제 수업을 이제 못 듣게 되더라도 헤어지고 다른 데서 못 듣던 또는 혼자 독학을 하던 이제 영어라는 건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틀은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것만 가져가셔도 성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런 식으로 책을 구성이 됐고 또 그렇게 맞춰서 갈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생기초 영어에서 제가 수태시 3대 문법과 능타형 수작가라는 저만의 그 접근 방법, 이런 부분이 여기에 다 녹아나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 들어갈 거예요. 근데 미리 알고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생기초 용어는 여기 있는 학생들 다 들었잖아. 듣기만 했죠. 리스닝이 아니라 히어링만 했잖아. 뇌는 쓰지 않았잖아. 미스터 명. 그치? 요번에는 다시 한번 써보자고. 사람이 잔해군에 2개 갖고 있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쓰고 줍시다. 그치? 알았지? 뇌는 보관이 아니야. 보존하는 게 아니야. 쓰는 거야. 알았지? 자, 요거 지우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 개념부터 갈 텐데, 지금은 책보다는요, 여러분들 서브노트, 있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이라면, 연습장을 좀 꺼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많이 들어갈 거야. 그림으로. 그림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모든 공부는요, 어떤 공부든지요, 글로 들어올까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특성이요, 글자로 그대로 외우려고 그래요. 모든 학문은요, 절대로 연상을 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단어 외우실 때요, 어릴 때 단어 외우실 때 뭐 치킨이라든지 조라프라든지 뭐 엘리펀트라는 게 알파벳으로 들어옵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 형이상학적인 그 개념 공부는요, 개념이라는 건 글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상으로밖에 못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려면요, 어떤 과목이든지 연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느 파트를 하고 있고,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이걸 압축하기 위해서 서브노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오케이? 저 꼭 공부교육 잘하는 사람이요,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가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잖아. 그림으로 온다니까. 그래서 문법 도해표도 제가 책 앞에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영어의 틀을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 알겠습니까? 용어 정리도 해드릴 거고,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책을 갖고 계시면 참 좋은데, 여기 있어요. 제일 앞장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영어 구조 기본이랑 영문법 필수 출제 도표라고 그랬죠. 제가 다 그린 거거든요.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요거를 나중에 찢어서 이제 책상 위에다 붙여놓으셔도 좋고,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를 전체적으로 잘 해가지고 붙여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영어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우리나라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 전에? 우리나라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고시죠. 고시, 말 그대로 고시죠. 그 중에서도요, 사법고시죠. 그죠? 사법고시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양도 장난이 아니고 내용도 장난이 아니에요. 읽어야 되는 권수만 이따만한 책만 한 50 몇 권을 읽어야 되는데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실제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뭘 갖고 공부하죠? 여러분도 한번 느끼셔야 돼요. 진짜 공부를 잘하고 해안이 있는 학생들은요, 반드시 뭘 공부합니까? 목차를 공부해요. 여러분, 수학도 마찬가지고 잘 보세요. 국사도 그렇고 모든 학문들 보시면 목차가 있죠. 그 지은이가 심심해서 목차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요, 나눠지는 파트 있지 않습니까? 나눠지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차가. 그죠? 네. 대부분 거기서 출제돼요. 기본적인 뭔가 틀려서 목차가 바뀐 거예요. 파트가 나눠진 거예요. 역사 같은 경우는요, 전부 보시면요, 전쟁 아니면 왕이 죽고 살고예요. 거기서 뭔가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수학도 보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함수를 배우다가 모르니까 우함수 배우고 기함수 배우고 삼각함수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 함수라는 개념을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는 것과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를 보시는 거예요. 그 목차가 결국은 압축한 거예요. 모든 공부를.
구분해 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문법을 나름대로는 이 그림처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책상 앞에다 붙여라 라는 게 딱 붙이시고 내가 뭘 배웠지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메커니즘 흐름이 보여요. 그러면 편해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를 내가 보고 내 거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알겠어? 그걸 좀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용어도 정리를 해보고. 자, 모든 영어는 앞에서도 생기초용에서도 얘기했지만 동사를 축으로 해서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앞쪽에는요. 주어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나오죠? 보호,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랬어. 됐죠? 오케이? 자, 문장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문장은 요렇게 해서 마침표가 끝나게 되면 한 문장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단문이라는 말을 써줘요. 용어 정리 잘해라. 왜냐면 선생님한테만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셔서 또 영어 배우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은 용어인데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안 되면요 공부의 깊이가 없어져요. 오케이? 단문이라는 용어로 쓰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문장은요 조금 뭐 깊은 얘기긴 하지만 뭐 분사 구문은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릴게요. 안 하고요. 문장이 늘어나는 방법은 뭐가 접속사라는 놈만 있으면 문장은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접속사 다음에 반드시 뭐가 붙게 돼 있습니까? 주어와 동사. 또다시 문장이 나와야겠죠. 만약 용어 정리 잘해야 된다. 용어 정리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주어 자리에 나오는 품사는 무슨 품사입니까? 알맞는 자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알맞는 품사가 들어가야 돼요. 전부 그 싸움이라고 문법은 명사라는 품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명사라는 품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주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시 대명사, 명사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칭 대명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의문 대명사는요? 되죠? 왁과 하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의문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죠? When, where, why, how, which, what. 뭐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부 다 용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what이 맞냐, how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죠? 이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보자마자 그냥 what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의문사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의문 대명사와 의문 부사 두 가지를 의문사라고 전부 다 해서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근데 what이라는 게 의문 대명사예요. how는요 의문 부사예요. 그러면 how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니들이 지금 명사밖에 못 들어간다며. 아 그럼 what이지 뭘.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막 배운 거야 이놈들아. 이것들이 문장 중간에 이 접속사 쪽에 들어가면 뭐가 돼버려?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관계부사라는 용어를 배운 거예요. 원래가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예요. 이 자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의문사 중에서도 what이거나 which거나
who는요 전부 다 음은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들이 이쪽 중간으로 가게 되면 뭐가 돼요? 관계 대명사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en, where, why, how라는 거는 원래가 음은 부사여서 얘네들이 문장 중간에 오게 되면 관계 부사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런 의문점들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야. 이런 아주 간단한 논리들도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 의문사 암기에 그렇게 끝난다고. 이 원칙만 알고 있으면 뭐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답이지. 상당히 많이 틀린다고요. 이거요 토익 토플부터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애새끼들 뭐 하냐면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의 생명은 자리라는 걸 그렇게 많이 얘기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죠. 여기에는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겠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으니까. 동명사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관계 대명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애매모호하죠? 그죠? 당연히 들어가죠. 명사인데. 그런 걸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이 와요. 근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나중에 보면은 진짜 웃긴 거 되게 많다. 가끔 내가 이제 네이버 이게 들어가면요, 간접 뭐뭐뭐 왓과 그 관계대명사 왓을 갖고 막 싸워요. 이건 간접 의문이고 이거 관계대명사. 그나 졸라 많이 들어. 아마 들어가서 보면 댓글이 엄청 많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고 뭐 그럼 다 보고 있으면 막 웃겨요. 내가 볼 때는 무슨 그 대학 강사들도 그거 댓글 단 것 같은데 내가 막 웃음이 나왔던 게 같은 거거든. 되게 웃겨. 같은 얘기인데 졸라 답답해. 막 어저께는 정말 실망스럽더라. 고3이 와서 수특 갖고 나한테 막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이거요, 학교에서 선생님 이건 권리 양도가 뭐 권리를 양도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거 우리 학교 선생님 뭐 권리를 양도 못 한대요. 근데 선생님은 권리를 양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양도할 수 있지. 그랬더니 그런 거야. 우리 학교 선생님은 아닌데 그럼 뒤에 해설본 보자. 그랬더니 양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 있어. 써 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이건 가정법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도 화가 나서. 조건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if가 나오면 가정법인지 조건문인지도 구별 못하는 티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고3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설명해줘. 가정법과 조건문은 실현 가능성, 불가능성을 나누는 거야. 네가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서 가르쳐줘라. 아니 뒤에 양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써있는데 왜 그걸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정법은 2%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죠? 우리 친구는 지금 계속 보면서 주석이 되게 이상한 소리 한다. 근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요, 정말 되게 웃기는 것들을 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 거예요. 너 시계 쳐다봐? 내가 되게 웃긴 것 같아? 그러니까 학생들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보세요. will go. 해석 다 해요. 갈 거다. 미스터 명, 내 한번 써보자. would go 뭐라고 해석해?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요. can go 이런 거 다 해요. could go 이러면 약간 이래요. 갈 수 있다잖아. 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뭐라고 해석해? 그것도 뭐라고 해석해, 그러니까. 그래 놓고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이거를 조동사 과거라고 가르쳐요. 와, 졸라 테러예요.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과거예요? 웃기죠? 응? 웃기지 않아요? 내가 이상한 새끼 같지? 내가 이상한 새끼 같잖아.
아니 이거 과거잖아. 과거에 주로 써요. 근데 이게 누가 과거래? 이거 웃긴 거예요 이게. 과거는요 반드시 일이 발생해야 돼요. 조동사는요 절대로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갔습니까? 갈 거예요. 갔습니까? 가려고 한 거예요. 과거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은 if를 배우는 게 아니라 조동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거형이 가정법의 핵심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과거면요 미래에 쓸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면 이게 과거면 미래에 쓸 수 있냐고. 못 쓰잖아. 그죠? 근데 너무 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Can you help me?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공손한 표현은 뭐라고 그러죠? Could you help me라고 그래요. 졸라 웃기잖아. 미래인데 어떻게 could를 써? 생각들을 안 하고 그걸 그대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법에서 if가 없는 특수가정법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if가 가정법의 핵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머리가 나쁘지 않아. 조금만 바꿔주면요 애들이 금방 깨달아서 잘해요. 아 진짜로 우리 그런 애들 꽤 많았어요. 이렇게 우수한 애들을 갖다가 그동안 50개 외워라 100개 외워라. 어머니 우리 영숙이요 100개 못 외웠기 때문에 집에 안 보낼게요. 그리고 옆에서 외우더라 도와준 적 없어. 그냥 외워. 그 단어 하나 뜻 하나 이것만 졸라야 돼. 그지? 그리고 영원히 뭐로 살아? 스프링 봄 배우 곰으로 살아가. 환장합니다. 그런 공부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용어 정리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용어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용어가 그러니까 가정법, 조건문 이런 말조차도 구별을 못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요것만 먼저 써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쉰 다음에 그 다음 걸 갈게요. 미스터 명 때문에 그래.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너를 위해서. 알았어? 고맙지? 자, 요렇게 돼서 얘기를 합니다. 자, 단문이라고 하고 주어 자리에 무슨 품사 들어온다? 명사. 그러니까 명사라고 될 수 있는 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보호 자리에도 무슨 품사 들어오죠? 기본적으로 명사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도 기본적으로 명사입니다.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사죠. 그죠? 이렇게 썼던 거는 5형식을 옆으로 쓴 거 아니야. 얘가 나오면 1형식, 이렇게 나오면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잖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형식 논리 갖고 내가 싸우진 않을게.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틀이 돼 있으니까 그걸로 가드릴게. 물론 이 자리에는요 플러스 형용사, 보호라는 자리에는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 목적보호에도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되셨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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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까 내가 여기에 명사 자리에 뭐 들어올 수 있지 뭐 들어올 수 있지 하다가 어디서 관계대명사 들어올 수 있지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이랬어요. 그죠? 그죠? 근데 관계대명사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명사니까 들어오죠. 대명사니까 들어오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PP 들어올 수 있어요? 보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 분명히 생기초 영어 때 배웠죠?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죠? 당연히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와요. 이게 수동태라는 문법으로 된 거예요. 이 자리에 PP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보호니까 들어올 수 있죠. 이게 생기초 영어 때 다 한 거 아니야. 그죠? ing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들어올 수 있어요? 왜요? 분사는 형용사니까. 근데 그 ing가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어떻게 알아? 그잖아. 어쨌건 저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사건 동명사건 상관없잖아. 어차피 목적보 자리에는 명사형사 다 들어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니? 네. 어? 형태가 약간만 바뀌면요, 애새끼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자리 논리와 분사 논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돼서 단문에 있는 자리 논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알겠습니까? 잠시 쉰 다음에 접속사 논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책을 갖다가 굉장히 빨리 지금 압축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개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잠시 쉬었다 갑니다.